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기미와 주근깨는 피부 관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특히 봄, 여름,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꼼꼼히 관리해야만 개선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미나 주근깨를 약이나 화장품으로 간단하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기미와 주근깨는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섣불리 치료하다가는 오히려 증상만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피부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구 원장과 함께 기미와 주근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주근깨는요, 보통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는 건가요? 예, 주근깨는 주로 코, 뺨, 손등, 앞가슴과 같이 햇빛 노출 부위에 피부에 생기는 황갈색의 작은 색소 반점을 말합니다. 자연 건강은 출생 시에는 없다가 5세 이후에 나타나는데 소아 초기에 발생하여 점차 수가 증가하고 사춘기 전후에 정점에 도달한 후 나이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보통 중년 이후 색소가 옅어지면서 피부색과 비슷해집니다. 그렇지만 호전되는 나이와 없어지는 정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미와 주근깨는 보통 이 멜라닌 색소 침착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뭐 네. 점처럼 약간 연한 색깔이기 때문에 구분이 사실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애매한데요. 네. 기미와 주근깨는 색소 침착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흔히 기미와 주근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둘은 발생 원인과 부위, 생김새가 모두 다 다릅니다. 기미는 크게 자외선, 유전적인 요인, 스트레스 등과 연관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근깨는 깨알 반점이 얼굴, 목, 가슴, 팔과 같은 햇빛 노출 부위에 주로 나타나고 성인보다는 소화기에 자주 발병하고 유전적인 원인과 자외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주근깨와 기미가 동시에 얼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분이 좀 어려운데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미와 주근깨의 모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기미는 양 볼 전체에 깔리듯이 퍼져 있으며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근깨는 얼굴에 점을 찍어 놓은 듯 보이며 1mm에서 2mm 등의 깨알 같은 갈색 반점으로 경계가 불명한 것이 특징이 네.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좋을 것 같은데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색소의 형성은 피부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색소 형성 작용이 부분적으로는 지나치면 기미, 주근깨, 잡티 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색소 침착은 무엇보다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외출 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평소에 미백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과일이나 비타민 C 등을 섭취하며 기미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흐리거나 눈, 비가 오는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바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나는 건데 사실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떻게 바르는 것이 효율적인지 모르는 분들 많은데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자외선 차단 제품을 보면 표면에 SPF와 PA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SPF는 Sun Protection Factor로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능이고 숫자가 클수록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SPF가 30인 제품을 바르면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피부에 닿는 자외선 B의 양이 3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SPF가 15에서 30 정도가 무난하며 해수욕장에서는 50, 스키장에서는 50 이상, 피부 레이저 시술 후에는 피부가 자외선에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100 정도를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PA는 프로텍션 그레이드 오브 UVA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능이고 플러스로 표시하며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외선 A는 연중 큰 변화가 없고 유리를 투과하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을 때는 PA 지수가 높은 제품을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 평상시에 자외선 지수가 5에서 6 정도라면 7, 8월에 자외선 지수는 7, 8 정도로 나타납니다. 햇빛에 30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에 홍반이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출 30분 전에 최소한 SPF 50, PA2+ 이상
그 자외선 차단제를 전신에 꼼꼼하게 발라야 되겠습니다. 물놀이를 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덧발라서 그 물에 지워진 양을 보충해 줘야 되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서는 되도록이면 물놀이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물놀이를 하게 될 때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그 긴팔 수영복을 입거나 짧은 수영복 위에 긴팔 옷을 거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기미와 주근깨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기미의 치료는 과거에는 바르는 약이나 화학 박피, 레이저 박피 등을 이용한 치료법이 많이 사용됐지만 그 효과가 적거나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고 또한 기미가 다시 악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미의 치료 후에 효과적인 레이저 토닝으로 보통 주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이란 기존 색소 레이저보다 출력이 업그레이드되고 레이저 빔이 균일하게 조사되는 치료법입니다. 레이저 토닝 시술은 기존의 기미 치료와는 달리 진피의 피부에 그 건강하고 탄력 있게 개선을 하게 도와주며 근본적으로는 회복을 시켜주고 동시에 열 손상 없이 표피의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더욱더 기미가 짙어지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시술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되며 통증은 거의 없고 시술 후 홍조나 딱지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얕은 기미의 경우 한 3회에서 4회 정도 시술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통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10회 정도 시술하게 됩니다. 잡티의 치료에 있어서는 잡티가 전반적으로 얼굴에 넓게 깔려져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 후에 비타민C를 이용해서 색소를 낮춰주고 또한 잡티가 국소적으로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IPL이라는 레이저나 그 색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잡티를 파괴하여 딱지를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치료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얼굴 손상을 입히면 다시 색소가 검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부의 손상을 적게 주면서 치료하는 것이 되게 좋겠습니다. 네. 치료 후에 관리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리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그 기미가 생기면 치료는 물론이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과도한 세안, 필링제, 스크럽제 사용, 핸드 마사지는 당분간 금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피부가 햇빛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도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과일이나 약 복용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상된 피부가 빠르게 재생될 수 있도록 기미를 할수록 그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음주와 흡연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피부는 촉촉할수록 재생이 빠르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이용해서 항상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하고 마스크팩 등으로 수분 관리를 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미와 주근깨를 비롯한 겨울철 피부 색소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과 더불어 잦은 수분 섭취와 채소, 과일 등을 이용한 비타민 섭취는 필수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피부 고민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